만약에 내세가 정말 있고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한다면 나는 솔직히 지옥을 선택하겠어요. 왜죠? 나에게는 지옥이 천국 같을 겁니다. 나는 생전에 늘 가난뱅이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여기서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미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면 그곳에 가난뱅이들을 조직하겠어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나와 같은 동료들이니까요. 누가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알린스키, 우리가 이제 시민 조직가, 본인은 스스로를 급진주의자,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린스키가 이제 이렇게 급진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희망과 꿈은 1942년과 마찬가지로 환하게 지금 1972년대도 불타고 있어요. 내 생애의 대부분을 투쟁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며 보냈으니 늙을 시간조차 없었던 건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분은 실제로 길거리에서 투쟁하다가 60대 초반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활동가, 급진주의자, 알린스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급진주의자 활동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요분이거든요. 이규식 선생님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 이제 서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동권 투쟁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리프트를 타다가 해화전철역에서 이분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래갖고 소송하는 과정들 속에서 최초로 그 해화역에 쌍방향 이제 엘리베이터가 생겼고,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이제 이동권 투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분은 스스로를 투모사네, 투모사. 투모사가 뭔지 아세요? 투모사는, 지금은 장판에서, 장애인 운동판이거든요. 장판에서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투모사거든요. 그래서 투모사로 불리는 싸움꾼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나는 잘 싸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모사는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가장 전투적인 어떤 그 현장에서 싸움을 했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싸움을 했던 어떤 그런 것에 붙여진 어쩌면 영광의 이제 이름일 수 있는 거죠.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을 가지고 당신은 제배 같아, 제배. 뭘 제배하냐는 것이 아니라 칭기스칸의 왼팔의 그 장군이 제배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배는 어떤 의미는 화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처럼 탁 쏘면 길게 나가면서 싸움을 했던 뭐 이런 사람이다는 건 거죠. 자, 이분이 쓴 책이 이규식의 세상 속으로 나의 이동권 이야기거든요. 이 책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쓰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언제나 사법 처리 중이었던 것 같다. 지난해 여름에는 출석 요구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몇 자 적었다.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다 시설로 다시 사회로 나온 내 인생의 이야기를 간략히 적고는 세상에 물었다. 비장애인은 지하철이고 버스고 다 타고 다니는데 왜 장애인은 못 타냐고. 22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동안 내가 죄를 지었다면 대한민국이 죄를 짓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고. 잡혀가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실하게 싸우겠다고. 그 글을 읽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내 생애사를 내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이분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함께 활동가들이 세 분이 함께 이제 구술을 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활동가 중에 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이 활동가를 어떻게 내가 이 책에서 결례가 되지 않게 묘사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알린스키거든요. 마침 알린스키는 급진주의자 활동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상에 활동가의 이 상에 한 8개, 9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호기심. 두 번째, 불경. 세 번째, 상상력. 네 번째, 유머. 유머죠, 유머. 그 다음에 5번째, 전망.
여섯 번째, 조직화된 인격체. 조직화된 인격체는 활동가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조직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 그리고 자유롭고 편견 없는 마음과 정치적 상대성, 일종의 좀 유연성 같은 거거든요. 저는 요 범주에서 이 책을 좀 한번 분해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규식 선생님의 활동가로서의 어떤 그 상들을 한번 정말로 이 알린스키가 얘기했던 것에 맞는가 했거든요.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호기심은 일종의 끊임없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하면서 도전하는 건데, 조직가는 호기심이라는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 된다. 이게 알린스키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라고 묻는 사람들은 반항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왜라고 물으면서 반항하는 건 거거든요. 자, 이제 최규식 선생님의 얘기를 볼게요. 온실 속에서 관리받는 대로만 자랐다. 너른 들판에서 흔들리며 자란 꽃은 아둥바둥 온갖 방법을 써서 꽃을 피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온실 속에서만 이제 시설과 공동체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꽃을 보니까 아둥바둥 하면서 막 그냥 상처도 막 있고 그러면서도 꽃을 피우더라는 건 거야.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 뺑뺑이만 돌아야 하는가? 군대는 정해진 복무 기간이 끝나면 나오지만 시설은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른 채 그 안에서 생명을 마감한다. 이걸 이제 시설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왜 내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장애인들은 그래야 되지? 여러분 그 활동가의 자질에서 급진주의 자질 첫 번째 호기심은 뭐 이 책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요 대목이 가장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불경, 두 번째 이제 불경인데, 불경은 호기심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어떤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알린스키는 호기심은 불경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불경은 이런 거, 이게 정말이야? 이게 맞아? 이게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식이야? 이렇게 묻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인물이 돼? 위험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사실 호기심과 불경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규식 선생님은 이제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인물이 되거든요. 10대까지 나는 그저 고쳐져야 할 존재였다. 그래서 이 장애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죠. 어려서 학교도 못 다니고 시설에 처박혀 지내야 했던, 이동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리고 그 이동권 하나를 얻어내겠노라고 평생을 싸우고 있는 내 삶 자체가 차별의 증거다. 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의 시선도 강력하다. 내 삶에도 그런 시선들은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여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불경한 짓을 하는 거죠. 시설에 나온 이후 나는 많은 것을 가로막았다.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막고 동료를 잡아가는 전경 버스를 막고 장애인 없이 굴러가는 세상을 가로막아 새로운 길을 내고 싶었다. 중증 뇌병변 장애는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에도 계속 도전했다. 싸울 때마다 놀 때도 확실히 놀고 싶었다. 나에겐 노는 것도 싸움이었다. 노는 것도 싸움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싸움을 놀면서 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새로운 길이 열리곤 했다. 어디에 있든 죽을 때까지 차별에 맞선 장애인 이규식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볼 생각이다. 얼마나 불경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결국엔 이렇게 하다가 깜빵에 가요. 깜빵에 왜 가는지 아세요? 깜빵에 왜 가냐면 자꾸 벌금이 쌓이니까 벌금을 이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다. 그래서 깜빵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지 못해 대신 노역을 살러 깜빵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 이제 이 알린스키가 이야기한 활동가상에 너무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이 장애인 활동가가 있는데 여기에 주디스 휴먼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미국의 장애 역사들을 써내려갔던 활동가인데, 사실은 이규식 선생님의 이 싸움의 과정들 속에서 한국의 장애 역사가 있거든요. 비슷한 분인데 이분도 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뿌리 깊은 부당함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분노에 마땅한 잘못이었다.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변하지 않으려는 세상에 구멍을 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경인 건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불경 호기심과 동반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분노할 줄 아는 감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분노할 줄 아는 감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규식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 몸이 아니라 세상을 내 몸에 맞게 바꿔야 했다. 비장애인이 타는 버스를 나는 왜 못 타나? 살아있는 동안 나도 빨리 타보자. 완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이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분노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럼 나는 왜 못해? 하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 거죠. 자, 이 휴먼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혹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 모든 장벽은 바깥에서 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본래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나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왔다는 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상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규식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천사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다. 천사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가 유머인데, 유머하면 또 제가 유머씨니까 또, 제가 유머보단 제가 이제 앞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유머를 들으면, 또 저도 이게 좀 더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린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머는 성공적인 전술가에게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유머는 재미있게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주고 사람들의 유연성도 만들어지고 조직화도 하고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린스키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힘이 있는 무기는 풍자와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유머 감각은 호기심, 불경, 상상력과 잘 결합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랑 잘 결합된다는 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책이 은근히 이렇게 유머와 조롱과 이런 게 돼 있거든요. 재미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깜빵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면회를 올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제 대표하고 박래군 이제 인권활동가하고 변호사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인터뷰를 했겠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었다. 내 눈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여자친구만 보였다. 얘기도 하고 손도 잡고 싶었는데 눈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 여자친구랑 다 따로 얘기도 못 나눴다.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다. 이런 거예요. 아주 솔직하지 않아요? 이런 솔직한 유머들이 있는 거 지금 분명히 아재 개그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그의 영역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전망이거든요. 알린스키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확실한 전망 이렇게 얘기했지 않아요. 약간의 희미한 전망 그러거든요. 확실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그 독단과 교리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의 전망은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언제나처럼 미래를 앞당기며 오늘을 살 것이다. 나는 언제나처럼 미래를 앞당기며 오늘을 살 것이다. 이 좀 얘기에 엄청난 어떤 그 이 풍부한 의미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권 하나만큼은 꼭 이뤄내고 싶다. 지하철 리프트 사고를 직접 겪은 피해자로서 이동권은 내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이자 이 사회가 장애인의 죽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반복적으로 일깨운 의제이기도 했다. 물론 다른 삶의 기회와 모두 연결된 의제이기도 하고 서로 싸울 땐 싸우고 놀 땐 놀면서 투쟁하는 힐체에 오늘도 달린다. 오늘도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전망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어디에서고 가고 싶은 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면 좋겠다. 장애라는 게 특별한 삶이 되지 않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전망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조직화된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화된 인격체는 조직 또는 조직화, 연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나는 혼자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알린스키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하나가 장차연처럼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분은 어떤 이 노들약의 학생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장애인 자립센터 당사자 모임도 만들고, 다양한 조직들 속에 이제 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아버지, 나는 집이 아니라 바깥에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서 텃밭 비슷한 데다가 이제 이 집에서 운영했던 모양이죠. 거기다 이제 움막 하나 비슷하게 지은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내병변장이니까 누군가가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같이 야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꼬시는지 아세요? 야학 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가난한 대학생이 서울에서 비싼 월세 내면서 사는 게 아깝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갖고 상당히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이게 보면 알린스키의 얄미운 모습들이 여기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서로 긴밀히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앞에서 무너진 벽돌 하나가 결국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장애 아동의 존재를 빼고 고민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동권 투쟁이라는 게 단순히 장애인들을 위한 투쟁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불편하다고 욕했던 노인들이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된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투쟁이나 이 노인들이랑.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활동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조직화된 인격체가 이제 이런 건 거고요. 자, 알린스키가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존엄의 문제. 그래서 이제 자존심은 자기 중심주의와 구별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린스키가 얘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이제 자존심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자존심이었다. 한다면 하고 간다면 간다는 자존심. 싸운다면 확실하게 싸우지 괜히 찝쩍대다 말지는 않겠다는 자존심. 거기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더해지니 더 끝까지 가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까 이제 휴먼의 얘기예요. 그 휴먼이 이제 이 조직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 나누는 대화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불렀냐? 그전에는 절름발이, 장님, 김어거리 등등 장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했거든요. 저기 누가 지나가 있을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서 이제 이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휴먼이 또 얘기하거든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면전에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 앞에 버티고 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래서 이제 이런 자존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8번째가 자유롭고 편견 없는 마음과 정치적 상대성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급진주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교리를 믿지 않는 건가요? 자, 신자유주의가 이제 너희들이 잃었던 세상 온 거야. 여기 열심히 노력해서 적응해. 이것도 교리거든요. 또 이 좌파들이, 자, 세상은 저기에 있어. 날 따라.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너가 자유를 얻을까? 그것도 교리라는 건가요? 아까 희미한 전망을 보면서 끊임없이 유연함이거든요. 자, 이제 이 두 분의 책에서 보게 되면 늘 뭐를 얘기하냐면 현장을 얘기하고 동료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규식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배웠다. 이번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때 장애인 뭐 복지라는 걸 봤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내가 이뤄낸 것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양반은 배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든 이제 사람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이규식 선생님을 어떻게 규정할까 하다가 시민과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자존심을 지키고 산 급진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활동가들의 그리고 그 활동가들과 함께한 시민들의 미래는 있을까 했었을 때 이 being human이거든. 내가 이제 인간이 되는 건 거죠. 이제 원래 원 제목이 근데 이제 주디스 휴먼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는 결코 우리가 생각한 속도에 맞춰 찾아오지 않는다.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찾아온다. 점진적으로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변화는 시작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언가가 살짝 기울어질 때가 있다. 이제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 건 거죠. 기존 체제가 이제 침몰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건 거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두 분의 이제 활동가, 그리고 이제 활동가들의 전형적인 상을 그렸던 알린스키라는 활동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경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상상력을 갖고 이렇게 싸워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세상은 조금이나마 한 발 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곁에는 동료들이 있어서 오늘날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중물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런 동료, 그런 활동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